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울하고 답답하던 코로나19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은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게는 하루에 90명씩, 지금까지 대전에만 500명 넘는 확진자와 60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지역의 요양병원 확산세가 조금씩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발생 추세로 볼 때 다행히 진정세가 유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시설 4곳에서 한꺼번에 39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시작된 대전 요양시설발 집단 감염. 대전시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면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결국 어제까지 요양병원 5곳과 요양원 4곳에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2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A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종사자, 입소자 등 모두 포함해 10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 환자 정원 70명 가운데 57명이 확진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극단의 조치로 임종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시키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 1회인 PCR 검사를 주 2회로 늘렸습니다. 또 법적으로 검사 의무가 없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주 1회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지 3주, 하루 동안 많게는 93명, 78명이 발생하던 확진자가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번 주 내내 추가 감염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PCR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전담병원으로 전원시켜서 남는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감소될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전담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설 내 병상 여유가 생겨 시설 내 격리가 조금 더 수월해졌고 지난달 중순에서 말 실시한 3차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코로나 확산을 잡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에서도 이달 들어서만 15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12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나 감소세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가 20일 이후 1명 발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주 2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제검사를 유지하는 한편 면회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1명을 기록하며 11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대전 보훈병원에서 환자 2명이 추가 확진되고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이 늘어나는 등 산발적인 감염 확산은 계속됐습니다. 충남은 천안 어린이집에서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고 홍성의 초등학교에서도 6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84명이 나왔습니다. 유통업계의 성탄절 즈음부터 연말연시가 그야말로 대목이자 황금 시즌이죠.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불 꺼진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고사 위기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닌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올 가을만 해도 점심때면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대전의 한 카페.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오전부터 하루 종일 카페 안은 텅 비었습니다. 성탄절이나 연말에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취소를 하신 것 같아요. 저녁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 100여 명이 찾아 식사를 했던 이 식당도 겨우 10여 명이 앉아 식사를 했고 저녁 시간 단체 손님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3분의 1 정도 손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니까는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밖에 없어요. 성탄부터 새해, 2월 설까지 연중 최대 대목을 맞았던 여행업계도 모든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반짝 문의 전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행업계는 아예 폐업 수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출로 봐가지고는 여행업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희망의 끈도 사실 다 놓아버린 상태고요. 내년도 끝났다라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최근 2년간
충청권 소규모 매장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빈 점포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1년 생존율도 60%를 겨우 넘기며 3곳 중에 한 곳이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식당부터 호프집, 카페, 미용실까지 일부 자영업자들은 빚더미로 내몰리자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역 패스 철회와 손실보상 없는 영업 제한 철폐, 보상금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약 없는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돌아왔네. 사랑의 느낌과 함께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펜슬에 바빠지는 발걸음.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인 내일과 모레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과 충남권 전역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내외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도 천안 영하 6도, 세종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로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 동안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지지자 300여 명이 현장에 모여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환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 명은 준비한 피켓과 꽃다발로 이석기 전 의원을 환영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환영하는 지지자들의 문 하나 건너는 데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며 첫마디를 댄 뒤 자신의 구속 수감에 대해 야만적인 정치 행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선 악랄한 탄압으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됐다며 통탄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공정인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기다렸던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됐어야 할 이석기 의원이 가석방 정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가석방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전 의원이 죄를 뉘우치거나 오류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의 가석방의 이유와 근거를 따졌습니다.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석방 요건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서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박찬호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지역구인 천안갑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3,094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고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어업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도도로에서 소형 시내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근처 나무를 들이받으며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행히 다친 승객들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내륙에는 실시간 방사능 감시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바다는 일부 연안만 가능했죠. 직접 배를 타고 나가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해역의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고 돌아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미칠 건 자명한 일. 어떻게 감시하느냐가 숙제가 됐습니다. 충남도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손잡고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측정 장치를 탑재하고 지도선의 활동 영역에 맞춰 서해 충남 권역 바다를 감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와 방사능 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선박의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에서 방사능을 1분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 장치가 세슘 같은 방사능 액종을 검출할 경우 연구원 운영팀에 자동 통보하고 명령을 받아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시료를 토대로 방사능 물질의 출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서해 연안에 부표를 띄워 오염 여부를 확인하던 지금까지의 수동적 감시망에서 진일보한 겁니다. 항상 해류는 다양하게 변하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능동적인 감시가 어려웠는데 이런 배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검출기를 설치해서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충남도는 방사능 측정 상황과 농도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수산업의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충청남도에 수산업에 관련된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일본 오염수 방류 선언 당시 방사능 외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5년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추가 설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을 1시간 무료화합니다. 1시간 이내에 반납 후 다시 이용해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하루 최대 5,000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자전거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여 반납을 가능케 할 방침이며 타슈 대여소도 내년 2월 말까지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과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1,000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늦게까지 영업한 천안 지역 유흥주점 2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어젯밤 10시쯤 성종동 유흥주점의 바깥 간판불을 끄고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은밀히 영업하다 합동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 래퍼가 1,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정재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하고 같은 기간 마약류 제품을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혐의로 26살 래퍼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케이블 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A씨는 법정에서 힙합 크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전지법에 항소했습니다.